안녕하세요. 시니어 행복발전센터 다도 홍차 이야기 강사 고외숙입니다. 수강생을 모집 중입니다. 본 수업은 공익 목적으로 제작되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지만 수강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수업 키트와 온라인의 실습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강 신청은 카카오톡 1:1 채팅을 통해 진행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늘은 홍차를 맛있게 우리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홍차가 떫다고 생각합니다. 떫고 맛있는 홍차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제대로 우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제대로 우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찻잎의 양과 물의 비율, 우린 물의 온도, 그리고 우린 시간의 길이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만 제대로 하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구하는 대부분의 홍차는 분쇄된 블렌드 홍차입니다. 홍차는 보통 두세 번 우려 마시는 녹차나 오룡차와는 달리 한 번에 우려서 마십니다. 오피 타입이나 중국 홍차는 섬유질이 튼튼하여 가는 섬유질이 잘 나오지 않으므로 두세 번 우려 마셔도 되지만 분쇄된 홍차를 여러 번 우리면 미세한 섬유질이 우러나와서 탕색이 탁해지고 풍미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홍차 맛을 결정하는 물의 양, 물의 온도, 우리는 시간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홍차의 색, 향미를 충분히 끌어내기 위해서는 탄닌과 카페인이 가장 잘 추출되는 물 온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장 적합한 온도는 산소를 많이 함유한 93에서 98도입니다. 홍차는 반드시 신선한 물을 바로 끓여 사용합니다. 주전자 속에서 이슬 같은 가느다란 기포가 가득 일어나고 직경 1cm 정도의 거품이 5-6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불을 끕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물속의 산소가 소멸되므로 찻잎의 맛을 충분히 살리기 어렵습니다. 홍차를 우리면서 물과 찻잎의 적절한 양을 계산할 때는 찻잎의 양보다 물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찻잎마다 품질이나 개성, 신선도, 블렌드 여부에 따라 추출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티-테스팅의 표준인 3g, 150cc라는 기준은 찻잎의 성격을 감정한다는 의미일 뿐 맛있는 홍차를 즐기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홍차는 티푸드와 함께 즐김으로 한 잔으로는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두세 잔은 마신다는 가정 아래 홍차를 만들지요. 홍차 1인분을 위한 물의 양은 찻잔으로 2잔 반 350cc로 합니다. 1인분의 열탕 350cc에 대해 찻잎의 양은 티스푼으로 2스푼이 가장 일반적인 표준입니다. 그러나 떫은 맛과 같은 차의 성분이 잘 우러나는 연수를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많은 양이 됩니다. 그러므로 1인분 350cc에 1티스푼 가득 또 가볍게 2티스푼이 적합합니다. 찻잎의 타입이나 특성에 따라 더하거나 덜어냅니다. 우리는 시간은 보통 3분을 기본으로 합니다.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애프터눈 티 같은 홍차 회사의 블렌딩 제품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키먼, 민낭 같은 내포성이 강한 중국 홍차는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싱글 이스테이트 등 홀리프로 된 차는 3에서 5분 사이에서 적정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시간을 더 짧게 혹은 더 길게 하여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티벳은 1 내지 2분 우리는 것이 좋습니다. 차를 우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차맛이 너무 진해지고 탕색도 짙어집니다. 생각보다 진하게 우러났을 때는 뜨거운 물을 담아두는 별도의 포트를 이용해서 농도를 조절하며 마시도록 하여야 합니다. 홍차가 맛있게 우러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점핑. 찻잎을 티포트에 넣고 금방 끓인 신선한 열탕을 세차게 부으면 물속의 산소가 작은 기포를 내며 찻잎에 달라붙고 그 부력으로 찻잎이 위로 떠오릅니다. 떠오른 찻잎은 수분을 함유하여 몇 분 후면 눈이 내리듯이 천천히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기포는 물속으로 사라지고 3에서 5분 후면 찻잎이 대부분 가라앉습니다. 이 현상을 점핑이라 부릅니다. 점핑이 잘 일어나야 홍차의 색향미를 이루는 성분이 충분하게 우러납니다. 점핑이 잘 일어난 홍차는 색향미가 모두 명료하고 감칠맛과 단맛이 살아납니다. 점핑이 불완전하면 홍차의 풍미는 약하고 향도 연해집니다. 점핑을 일으키는 조건은 산소를 많이 함유한 신선한 물이어야 합니다. 신선한 물인지 여부는 TDS 측정기로 확인합니다. TDS란 Total Dissolved Solid의 약자로 물속에 녹아있는 총용존 고용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속의 미네랄 성분인 칼슘, 마그네슘, 염소 등이 얼마나 녹아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물은 부드러운 물, 즉 연수와 센물, 경수로 구분하는데 이 TDS가 높은 물을 경수라고 합니다. 작은 펜 형태로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차를 애용하시는 분이라면 하나쯤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선한 물을 측정을 위하여 TDX 측정기를 사용합니다. 측정 원리는 측정기 사이를 흐르는 전기의 양에 의하여 TDS 수치가 변합니다. 물속에 이온 물질이 많을수록 전기가 흐르는 양이 크기에 높은 수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가장 순수한 증류수물을 측정하면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되고 석회질이 높은 물을 TDS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TDS 측정기 외관 모습입니다. 약간 두꺼운 볼펜 정도의 크기입니다. TDS 버튼을 2, 3초 누르면 우측 액정이 켜지고 작동 준비가 완료됩니다. 뚜껑에 채취한 물을 담아서 측정할 수 있고 측정 센서 끝을 물에 넣어서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 단위는 ppm 단위로 측정을 합니다. 오래 사용한 유럽 호텔에 있는 전기 포트를 보면 안쪽에 하얀 석회 물질이 잔뜩 붙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주로 가양 홍차가 널리 발전하는 것은 이처럼 높은 경도의 물 때문에 물맛이 좋지 못해 그렇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PPT의 표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시판하는 생수와 집에서 쓰는 정수기의 물을 측정한 값입니다. 보시면 정수기의 물이 TDS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DS가 낮은 물로 우리면 차의 고유한 깔끔하고 단맛이 나온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차의 종류마다 적정한 온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다즐린 퍼스트일 경우 85도에서 95도의 물이 적당합니다. 홍차를 만들 때 사용하는 물도 일단 섭씨 100도까지 끓인 후 우려내기 적당한 온도까지 식힌 다음에 부어야 합니다. 또한 한 번 끓인 물은 다시 끓여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끓는 물을 산소가 손실되어 점핑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찬 물붓기를 해야 점핑이 잘 됩니다. 가장 알맞는 온도로 끓는 열탕을 피보트 속에 찻잎을 향해
찻잎까지 30cm 높은 위치에서 힘차게 붓습니다. 그러면 가느다란 거품과 함께 거의 모든 찻잎이 떠오르게 됩니다. 대류 운동이 원활한 둥근 포트를 사용합니다. 떠오른 찻잎이 서서히 가라앉고 또다시 떠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 운동이 방해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티포트의 형태는 공처럼 둥근 모양이 가장 좋습니다. 물 온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점핑이 일어나 카페인이나 타닌이 추출되기 위해서는 열탕의 온도가 최소한 90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티포트를 데워 두거나 티꽂이를 씌워서 고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점핑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너무 오래 끓인 열탕이나 오래전에 받아둔 산소가 적은 물, 반복해서 다시 끓인 물을 사용하면 점핑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면 점핑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80에서 90도의 온도에서 또 점핑이 일어나지만 카페인, 타닌이 충분히 추출되지 않습니다. 홍차의 색향미는 홍차 속의 탄닌에 의해 일어나는 맛과 향, 그리고 색입니다. 찻잎을 티포트로 우려서 찻잔에 부었을 때 홍차의 색향미 3박자가 갖춰져야 합니다. 홍차에는 4종류의 카테킨류가 모인 탄닌이란 성분과 홍차의 갈색을 내는 카테킨이 산화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맛을 구성하는 탄닌은 떫은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장미나 제비꽃을 연상시키는 홍차 특유의 향을 내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 홍차에 함유된 카페인은 강한 자극과 쓴맛을 냅니다. 홍차 맛을 끌어내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최고의 한 잔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 블랙티 우리는 법을 익히면 수없이 많은 홍차의 변주가 가능해집니다. 신선한 물을 적당한 온도로 끓여서 딱 맞는 양의 찻잎을 넣고 딱 맞는 시간 동안 우러서 맛있는 홍차를 만들어 보는 방법과 도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홍차 우리기 골든룰이란 찻잎이 가진 본연의 맛과 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생긴 기본 규칙을 말합니다. 찻잎이 가진 맛을 충분히 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5가지 기본 룰은 양질의 찻잎 사용하고 티포트 예열하고 찻잎의 양 정확히 측정하고 신선한 끓인 물 사용하고 우리는 시간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골든 룰에 따라 홍차를 맛있게 우려 마시려면 홍차 우리기에 최적화된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티파시의 기능 면에서 갖춰야 할 점은 찻잎이 뜨거운 물에서 잘 퍼지면서 잘 우러나는 형태여야 합니다. 찻잎은 티팟의 안에서 열대류로 인한 반복적 위아래 뜨고 가라앉으면서 점핑이 잘 이루어지는 둥근 형태가 좋겠습니다. 티팟의 형태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물을 따르는 주둥이 부분이 짧아야 좋습니다. 중국에서 차와 함께 전해진 아주 작은 찻잔은 받침은 접시도 없습니다. 18세기 말에는 찻잔이 더욱 커지고 손잡이 없이는 들기도 불편해지면서 한쪽에는 손잡이가 달린 형태로 변화하였습니다. 커피에 비하면 홍차의 향은 희박한 편이고 맛도 섬세하기 때문에 찻잔에 입을 댈 때 접촉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찻잔도 매우 짧아졌고 찻잔의 가장자리가 벌어지고 깊이가 얕으면 빛이 찻잔 바닥에서 반사되어 아름다운 차색을 즐길 수 있도록 맛, 향, 색 그리고 우아한 연출을 한 결과 오늘날의 모습으로 찻잔이 만들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티스푼은 찻잎을 떠서 찻주전자에 넣거나 티에 설탕이나 우유를 넣어 휘저어 마시기 위하여 곁들이는 2가지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홍차의 찻잔은 커피잔보다
더 큰데 기존의 커피 스푼은 작아서 홍차용 찻잔 곁에 놓으면 크기의 균형이 맞지 않았고, 따라서 티스푼을 커피 스푼보다 한층 더 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홍차에서 즐겨 마시는 밀크티에서는 크림 대신에 저온으로 살균된 비균질 우유 사용으로 최상으로 여깁니다. 순하고 담백한 향미의 우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을 넣어야 충분히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홍차의 2잔이나 3잔을 마시는 경우에는 우유가 많이 필요하여 밀크저그도 150에서 200ml 용적의 큰 것을 사용합니다. 이 외에 홍차를 우릴 때 찻잎에 뜨거운 물을 부은 뒤에 시간을 재는 타이머, 애프터눈 티를 마시는 장소가 넓은 곳이 아닌 경우는 3단으로 된 케이크 스탠드를 사용하는데, 맨 위에 케이크, 가운데 단에 구운 과자인 스콘, 맨 아래 단에는 샌드위치가 놓입니다. 먹는 순서는 소금기가 있는 샌드위치, 그 다음은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스콘, 그리고 케이크를 먹습니다. 가끔은 케이크 스탠드 하단이 비워져 샌드위치와 과자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갓 구운 스콘이 나중에 나온다는 연출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닐기리 홍차입니다. 스리랑카의 비슷한 기후인 인도 남부 고온지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실론티와 비슷합니다. 차색은 붉은색이며 부드러운 맛과 신선하고 깔끔한 향이 특징이죠. 떫은 맛이 거의 없고 맛이 깔끔한 편이라서 아이스티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밀크티와 레몬티로도 많이 사용되며 마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홍차입니다. 다른 인도차에 비해 뚜렷한 맛을 가지고 있지 않아 블렌딩의 기초 재료로 많이 사용되며 주로 애프터눈 티나 각종 향차에서 사용됩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수강 신청하신 분 중 수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수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 카카오톡 1대1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